재건축, 재개발, 실전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냐면 신개발. 신개발이 뭐냐? 신개발과 광의의 재개발. 광의의 재개발 총정리.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개발과 광의의 재개발 총정리는 이 책에 43에서 76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개발과 광의의 재개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또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또 재건축도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있고, 또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도 있고, 또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 주택법에 진행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직장 주택조합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책을 43쪽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3쪽을 열어보면 도시개발의 위험과 신개발에 따른 신도시 건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개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파트 2에 가면 이제 광의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우리가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개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신개발 같이 신도시처럼 논이나 밭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수용해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광의 재개발처럼 우리가 기존의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처럼 그런 걸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걸 우리가 거기에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지역주택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걸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책의 43에서 76쪽에 있는 것, 즉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총체적인 거죠. 이 책의 제목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이라고 정한 거는, 여기 공공재개발, 소규모 주택재개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다 한 제목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밑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 첫 번째 하는 거는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도시개발은 개발 상태에 따라서 신개발 사업과 광의 재개발 사업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신개발 또는 새로운 시가지 개발, 이것이 바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뤘을 때에 만들어졌던 보금자리 주택이죠. 그러면 신도시 새로운 시가지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1980년도죠. 1980년 12월이죠. 12월에 제정된 택지 개발 촉진법. 여러분이 이제 재개발을 공부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은 알아야 돼요. 이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이 신도시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까지가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보금자리 주택. 2008년 9월 19일 날 2008년 9월 19일 날 제정된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이죠. 요거로서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이명박 정권 때 반값 아파트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돼서 그러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많이 폈던 거죠. 그만큼 보금자리 주택이 땅은 그 국가가 소유하고 또는 이제 그 LH가 소유하면서 SH가 소유하면서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다 보니까 반값 아파트가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역할을 했고, 이번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이게 왜 생겼냐?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이 법조항이 폐지됐어요. 폐지되고 그걸 대체하는 게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3기 신도시부터는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과 같이 뭐 이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발하고 이런 거 다 이 법률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택지개발 촉진법도 이것도 이렇게 폐지됐지만 언제 또 되살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책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도시 신개발 또는 새로운 시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없는 저런 때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그 수용이 정부가 수용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쁘죠. 그러니까 누가 하면 그 공사, LH 공사 또는 이제 서울에 이제 공사, 서울에서 직접 관할하는 SH 공사 또는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처럼 성남시에 있는 또 공사 있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신개발 또는 새로운 시가지 개발이라고 하죠. 그 위에 이제 광의 재개발이 있습니다. 이 광의 재발은 기존의 주택이나 뭐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파트나 상가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자세히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개발 또는 새로운 시가지 개발 사업이 어떻다는 내용들을 담고, 신도시 1기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런 부분도 자세히 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1980년 12월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이 시작돼서 1기와 2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3기부터는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러한 신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건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등의 또는 SH 등의 공공시행자와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시행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1기 신도시 건설과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추진했죠.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해가지고 상당히 집값 안정에 그 도움을 줬죠. 그렇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으로 해가지고 또 그만큼 교통에 어려움을 갖게 됐던 그런 시기죠. 궁금한 거 있으면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들어서 2기 신도시 건설과 그 추진 결과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주택 건설에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2기와 3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2기까지는 괜찮은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 서울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데다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요 2기 신도시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 건설과 그 추진 현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날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토지 수용과 보상 그리고 분양 1기, 2기, 3기도 수용, 보상 그리고 분양, 입주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 3기 신도시는 지금도 ing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은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분양 그리고 입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또는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이 그에 따라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3기 신도시 건설부지 보상과 대상 그리고 보상 절차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해놨습니다. 여기 보통 보상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 보상을 생각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상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에 의해서 보상이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지금 같은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이 토지나 건물 보상을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도 보상이 되는 종류는 다양하다. 토지는 인근이 표준지, 공시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은 다시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한 금액을 감안하여 보상한다. 특히 논란이 많은 영업권이라든가 농업손실 보상에 관한 부분이다. 사업지 내 공장이나 상가, 기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가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만족스러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서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현금 보상 외에 대토 보상. 그러니까 보상 돈으로 주는 거 이외에 땅으로 주는 거죠. 이런 보상도 있다. 어쨌든 여러분이 보상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완료한 것 한 것도 없다. 입주 차질 우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또 이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해가지고 분양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신혼 부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청년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의 의미와 3기 신도시 청약 일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종류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으로 해서 일반 공급 또는 기관 추천하는 것 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또는 노부모를 분양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건 일반 분양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분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혼 희망타운이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입주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죠. 이런 부분들 궁금하면 이런 부분들 신혼 희망타운 사전 청약 입주 조건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는 이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소득 자산 기준도 어떻게 하는가 정리를 싹 해놔서 이 책으로 한 권으로 사전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도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리고 주택 청약에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은 이 책의 그 뒷부분에 몇 페이지냐면 파트 25, 500에서 530쪽, 30쪽에다가 아주 자세히 다뤄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전 청약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일반 분양을 하는 거는 주택 청약은 보통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일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1순위, 2순위 나눠지고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기관 추천, 특별한 조건으로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는 순위가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파트 25에 500에서 530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 내용을 참조하면 됩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 시작했던 보금자리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내용도 정리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도시 신개발과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이 58쪽까지 즉 43에서 58쪽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죠.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광희 재개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광희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총정리를 해놓은 거죠.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건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아우르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과 협의 재개발을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파트 2에 보면 광의 재개발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핵심 요약 정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의 재개발 사업이라는 어떤 것이냐를 정리해 놓고 이거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법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 또는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건설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사업 요거를 갖다 여기에서 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요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나눠주고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즉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겠죠. 이렇게 해서 나눠졌던 걸 갖다가 정리해놨고 이렇게 그래서 광의 재개발 유형을 기술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큰 틀에서 뉴타운이라는 게 어떤 거냐. 뉴타운은 도시 및 재정 및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뉴타운 제도가 2005년도에 도시 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즉 도촉법이라고 하죠. 이 법에 의해서 뉴타운이 만들어졌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활성화된 거죠. 뉴타운 사업의 지정과 문제점. 이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폭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게 된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그 뉴타운이 마을만 같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거의 없고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뉴타운이 사업이 재건축이 돼서 상당히 대부분이 취소되고 진행하는 건 일부만 하게 됐죠. 그때 보면 뉴타운 327개 구역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맞춤형 관리를 하게 됐고, 즉 C급을 받은 28곳 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미하 16곳을 제한 27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뉴타운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뉴타운이라는 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공공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전부 아울러져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발의 형태가 이런 거죠. 이거는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부터는 이제 도시정비법, 이 도시정비법이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약자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또 약자로 어떻게 보면 도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너무 이야기가 길죠. 내용이 길어서 도시정비법으로 약칭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자다, 약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도시정비법상 진행되는 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약칭은 도시정비법인데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통폐합되어 있죠. 이 두 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됐고 이 두 개가 재개발사업으로 바뀌고 이 주택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재건축사업이 됐고,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거 어떻게 독립됐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즉 약칭으로 따지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법이죠.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정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 기존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빈집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나눠졌죠.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즉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또 알아보면 이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어떤 거고, 주택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만들어 놨죠. 왜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을 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다가 독립돼서 이 빈집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독립했죠.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도 자세히, 요거는 이제 총론식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 생긴 거 있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이 신속통합기획이면 서울시가 주관돼서 그 기존 민간조합과 서포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면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요청을 하면 거의 안 됩니다. 다 탈락되는 게 왜냐면 조직은 없고 이 생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서울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의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바로 사업기한이 단축이다. 뭐 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이런 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요걸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에서 여기에 신청하는 데는 많지만 특히 재건축 신청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당첨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서울시에게 여기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지만 이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보여주기 식이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은 없으면서 시행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는 내용도 나오고, 이번에는 공동조합, 공동시행 또는 공공집행, 이거는 이제 공동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민간조합과 이 공공이 합쳐서 시행하는 거죠. 이때는 조합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공공집적 시행 방법은 기존의 민간조합을 해체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이 공공은 보통 LH 또는 지방공사인 SH, 또 지방 같은 데도 LH 또 지방공사가 있죠. 지방공사. 이런 들이 지방에 다 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합작해서 요거는 민간 조합과 함께 시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조합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진행에서는 공공집적 시행 방식보다는 진행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조합이 해체돼 가지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건 간단하게 약칭으로 제가 이제 정리해 놨고요. 공공참여형, 이걸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각종 일화 단축 및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그래서 공공조합, 이게 공공조합 공동시행은 공공참여형이라고 하거든요. 공공직접 시행,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 추진법을 한목에 알아보도록 정리를 해놨고, 또 주택조합에서 이거는 거는 주택조합법에 있어,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주택조합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과 지역주택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있죠.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주택조합이라는 경우는 이와 같이 직장주택조합,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지금과 같이 신개발 또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리가 알고 따라서 수용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분양 신청하는데 사전 분양 신청 또는 사후 분양 신청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 이외에 광희 재개발로 해서 뉴타운이라든가 민간 재개발 재건축 또 공공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주택법에 진행되는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다음에 직장 주택조합 또는 지역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책에 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 투자의 전체를 담아 있는 것입니다.